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통칙입니다. 통칙은 1번부터 6번까지 관세법 별표 관세혈표 통칙은 1번부터 7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는 이제 6번까지 하시면 99% 완벽하게 하시는 거고 7번은 관세법 별표 관세혈표에 별도로 추가된 건데 그냥 HS 협약이 따른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칙 1번부터 4번까지는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번 적용해보고 2번 적용해보고 3번 적용해보고 4번 적용해보고 순서대로 적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5번과 6번은 보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칙입니다. 통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통칙이라는 그 문구 그대로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듯이 공통된 분류규칙입니다. 1부에도 적용될 수 있고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에 또 어디든 관세표 어디든 HS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규칙을 다 1부에도 기재하고 2부에도 기재하고 3부에도 기재하고 4부에도 기재하고 5부에도 쓰고 6부도 쓰고 7부도 쓰고 그러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된 규칙을 쭉 뽑아 놓은 게 공통된 규칙인 통칙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칙 1번은 주하고 호가 최우선으로 분류 기준이 된다. 각 부, 각 류, 각 소에 있는 특히 부와 류에 있는 주기정이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가장 우선해서 적용되고 호의 코드 번호 호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호가 그 물품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분류 기준이 된다는 게 통칙 1번입니다. 그리고 류주 규정 그 각 주규정에서 혹은 호의 용에서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케이스는 통칙 2번부터 이제 적용되는데 통칙 2번에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의 분류입니다.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뭐냐면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수송기기로서 17부에 분류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퀴만 하나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 물품의 완전한 물품의 어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완성한 물품으로 그냥 불완전하더라도 함께 분류한다. 이 내용이 통칙 2번에 들어가 있고요. 통칙 2번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혼합물 복합물입니다. 혼합물 복합물로서 어떤 특정한 주기정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호의 용어에서 이 물품은 다른 물품을 섞으면 안 돼요. 다른 물품과 혼합되지 말아야 돼요. 혹은 어떤 물품에서 특정한 물질을 혼합시키지 말 것을 주기정이나 호의 용어에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의 성격을 잃을 정도로 다른 물품을 섞지 않는 한 그러한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시키고 특정한 재료로 되어 있는 물품에 일부 다른 물품을 소량 섞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그냥 특정한 물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유인데 우유는 주로 많이 섭취하는 게 칼슘 많이 섭취하죠. 근데 조금 칼슘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 시중에 보면 고칼슘 우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칼슘을 만드는데 이렇게 가면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큰 통에 칼슘 컵을 요만큼 해서 조금 부으면 그게 고칼슘 우유. 요만큼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10원 더 올려서 받고 그런데 그 고칼슘 우유 소량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우유에 원래 칼슘이 들어가 있지만 칼슘 성분을 좀 더 집어넣는 특정한 물품 혹은 우유에다가 뭐 비타민 성분을 조금 집어넣는다. 이렇게 좀 더 영양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우유로 분류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 통칙 2에 의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통칙 3이 적용되는데 통칙 3은 가장 협의로 표현돼. 구체적 협의라는 표현이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철강으로 만들어진 식탁용품. 식탁용품이라는 것은 식탁에 쓰는 용품. 철강으로 만드는 식탁용품이 몇 류에 분류가 되냐면 15부 73류에 분류가 돼요. 근데 82류에 가면 칼, 스푼, 포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의 용어에. 식탁용품이라는 표현보다 칼을 분류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어디겠어요? 칼이겠죠. 딱 지칭하고. 스푼, 포크를 분류하는데 스푼, 포크 당연히 식탁에 쓰는 식탁용품이죠. 그렇죠. 스푼, 포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죠. 그런 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호에 우선해서 분류하라라는 게 통칙 3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도 없다. 그러면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나 해당하는 물품의 요소 중에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HS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라고. 샌드위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햄버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잘 이해해요. 햄버거를 사면, 우리가 세트 물품 사면 항상 그 옆에 뭐가 딸려주나요? 감자튀김이 딸려줘요. 튀김지. 자,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햄버거는 16류에 분류가 되고요. 감자튀김은 20류에 분류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바로 햄버거에서 주어진다고 해서 그 전체를 그냥 다 햄버거로 분류하는 기준이 본질 특성에 의한 분류군요. 본질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 구성 재료에 의해서 분류하라는 겁니다. 그 본질 특성에 의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그냥 뒤쪽 순위, 숫자가 큰 쪽 마지막 호에 분류하는 게 통칙 3이고, 그거에 의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보통 99.99 거의 제 경험으로 100%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 마련해 놓은 게 그거에 의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같이 분류해라 라는 게 통칙 4번이고요. 통칙 5번과 6번은 보완적 분류 원칙인데, 통칙 5번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케이스와 포장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같은 것들 우리가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될 때, 뭐 예를 들면 악기 같은 것들 제시가 될 때, 우리 악기 보면 이렇게 그 첼로 같은 것도 보면 등이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크게 그 첼로 케이스 같이 주어지잖아요. 첼로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첼로 케이스 같이 주어지는데, 첼로 케이스와 첼로를 따로따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분류할 것이냐 같이 제시가 됐는데, 같이 분류하라는 게 통칙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같이 분류해서 요건들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칙 5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사면 같이 주어진 게 뭐죠? 신발 박스 같이 주어지죠. 그죠? 신발 박스가 같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수입할 때도 박스채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신발 박스는 신발하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죠. 종이로 만들어져 있죠. 신발은 아까 얘기 12부에 분류돼. 종이로 만드는 제품은 10부에 종이 여기 있죠. 종이 제품까지 다 분류하거든요. 10부에 분류가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분류할 것이냐, 이 내용이 포장재료, 포장용기 이런 규정을 통칙 5에 4가지, 3가지 좀 더 이제 이야기하면 4가지의 기준으로 제시가 돼서 이럴 경우에 내용물, 신발과 함께 같이 분류돼요. 내용물을 함께 분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소호의 분류인데요. 여기서는 소호 분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소호는 소호 분류하는 데서 같은 순위의 소호만을 끼리를 비교해서 분류해야 되고, 소호 주규정에서 부나 류주규정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 소호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소호 주규정을 우선 적용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1번부터 5번까지 통칙과 부, 류주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통칙은 아까 주와 호가 우선 적용된다고 그랬죠. 통칙 1번부터 순서로 적용되는데 주하고 우선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주가 어떤 내용이 되어 있고 호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쭉 다 공부한 다음에 통칙 2번부터 그 후순위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보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6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주라는 내용. 주는 어디에 있냐면 부에 있고요. 부. 그래서 부주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류에 있습니다. 류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표 중에서 여기에서 부에 주규정이 딸려 있고요. 류에 주규정이 딸려 있고 호는 없어요. 호에는 소호에 주규정이 딸려 있습니다. 부주 규정, 류주 규정, 소호 주규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개의 주규정이 딸려 있고 이 주규정들이 바로 품목 분류의 중요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능은 뭐냐면 호나 소의 분류 범위에 관한 정의 그리고 특정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요. 경합된 물품. 이 물품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물품은 몇 호에 혹은 몇 류에 분류하라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특정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제시하고 특정호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물품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주규정은 분류 지침,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분류 기준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 주규정이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에 주가 있는 부가 있습니다. 부주 규정이 있다는 거죠. 1부, 2부, 4부, 6부, 7부, 11부, 15부, 16부, 17부에는 부에 딸려 있는 주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부에 주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에 주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정하고 있는 부에만 주규정이 있고요. 이 부주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든 류의 류주 규정이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모든 류에는 류주 규정이 일반적으로 다 있는데 예외적으로 없는 류도 있어요. 50류, 51, 53류 주로 11부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81류나 88류에는 류에 딸려있는 류주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시험에 뭐 류주 규정이 없는 류를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거 나오면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될 내용인데 너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통칙에 준하는 주기죠. 통칙에 준하는 주기죠. 통칙이 뭐였죠? 간섭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규규정을 통칙이라 그랬는데 통칙에 준하는 주규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문에 보면 일부의 부주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부주 규정 2번에 보시면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는 것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는 방법에 의한 거든 증발하는 방법에 의한 거든 냉동시킨 후에 건조시킨 것이든 관계없이 건조한 것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라라는 부주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통칙적인 주규정인데요. 이 표에서 하는 의미 그 주규정 1번에서 부주규정 1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주규정 1번에서는 이 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부에라는 것은 일부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주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부에 적용되고 있는 주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관세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주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통치적 주규정이라고 그런다. 대표적으로 뭐 정의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정의 규정들.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하면, 이 표에서 아이보리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 이 표에서 말의 털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 규정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 표에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게 준통치적 규정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요겁니다. 임의주와 국내 추가주. 임의호가 뭐라고 그랬죠? 최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호! 이게 임의호라고 그랬죠. 그게 27169의 전기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임의주도 마찬가지예요. 최약국에서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이 주기정만큼은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꼭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다시 전화하고, 전화 오늘 꼭 하지 말아야 될 인연이니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꼭 임의주라는 것은 반드시 원래 주규정은 그대로 변경 없이 수용하는 게 최약국의 의무인데, 각 최약국에서 선택 여부를, 그 규정을 선택할 것이니 규정할 건지 아닐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71류의 주 2호 가의 뒷부분, 후단 부분, 아주 짤막한 부분. 71류 주 2가 전체도 아니고요. 71류 주 2가의 뒷부분 문장 하나 있거든요. 짧은 문장. 그 문장이 임의주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채택 여부를 최약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임의주라고 그러고, 그 임의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의주를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주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헷갈려하는 게 국내 추가주입니다. 국내 추가주를 자꾸 임의주하고 헷갈려. 국내 추가주라는 건 뭐냐면, 아까 최약국의 의무가 주규정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최약국의 의무였죠. 최약국의 의무. 그래서 HS 협약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는 HS 협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HS 협약에 규정되는 사항과 반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효력만 가지도록, 국내 효력만 가지도록, 국제 협약이 아니니까 국내 효력만 가지도록 국내에서 추가시키죠. 우리나라에서만 추가적으로 넣은 주규정이 HS에서 국내 추가주라는 거. 뭐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37류에 가면 사진용 재료가 거기에 분류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간세법 혹시 지금 아직 안 배우셨죠? 이제 첫 시간만큼 겨우가셨죠. 종량세, 종까지 이런 개념 배웠었나요? 종량세, 우리 보통 간세는 어떻게 부어진다? 종가로 불리는. 가세 표준을 정해서 종가로 부여죠. 그 중에서 필름 있죠, 필름. 영화용 필름. 영화용 필름은 종량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배우셨죠. 그 종량을 계산할 때 50cm 이상은 1m로 계산하고 50cm 미만은 1m로 그냥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주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HS 협약과 어떤 저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주규정들. 합작 영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애국 국민이 함께 투자해서 제작한 영화를 합작 영화라 이야기한다. 이런 주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HS 협약과 반하거나 HS 협약과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국내에만 효력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주규정들이 국내 추가주입니다. 그래서 HS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추가되어 있는 법률적인 주규정, 이것들이 국내 추가주다. 임의주와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임의주는 최약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주규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요 체계의 범위 내에서 요 4단위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0101이라는 앞에 코드 번호와 뒤에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벗새 요걸 전체를 지칭. 호의 용어와 앞에 코드 번호를 전체 지칭을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호를 여러분들이 1222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1000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통칙 6개, 각 부, 각 류의 주규정들, 그다음 소주 중에서 일부 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의 규정들, 그리고 호에 해당하는 것들만 쭉 정리를 하시면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다 6문제를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가서 6개를 다 쓰고 나오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딴 얘기 쓰고 나오면 안 돼요. 갑자기 HS에서 뭐 예를 들면 인류 분류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썼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아있는 동물은 뭐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제 딴 얘기 쓴 거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노래 가사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아주 감상하고 있는 시를 쓰거나 이상한 소리를 쓰면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지만, 6문제를 다 쓰고 나온다면 그냥 시험장 나오면서 이제 이제 뭘 해야 될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관세사로서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6문제를 다 쓰고 나왔다. 6문제를 다 쓰고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딴 얘기 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6문제 다 써서 이제 관세사를 준비했는데, 관세사로서 현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딴 얘기를 쓴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질문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틀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린 것.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잠깐 여기까지 하기가 조금 10분간 남아있어서 잠깐 일부를 잠깐 보시고 부주규정 2개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내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라고 보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에 분류되는 건 총 5개의 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긴장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부는 크게 보시면 살아있는 동물과 그 다음에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 비식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자, 1류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됩니다. 2류에는 고기,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안심, 등심, 꽃등심, 제비추리 뭐 이런 것들 다 고기입니다. 고기. 6. 그 다음에 식용에 적합한 설육이 분류가 됩니다. 머릿고기, 발, 족발 드시죠. 발, 꼬리 이런 것들, 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고기 외에 설육 부분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류에는 육과 식용에 적합한 설육이 분류가 되고, 3류에는 어류, 물고기 있죠. 가재, 게 같은 갑각류, 연체동물, 조개 같은 것들, 그 밖에 물속에서 사는 척추가 없는 동물, 수생, 무척추 동물 이런 것들이 3류에 분류가 됩니다. 자, 4류에는 고기도 있고 어류도 있고 갑각류도 있고 연체동물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무역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농품입니다. 낙농품이라는 것은 밀크, 크림, 약간 발효된 밀크, 그게 뭐죠? 요구르트.
그리고 밀크에서 뽑아낸 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장. 그리고 버터, 치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의 알, 천연꿀,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 이게 사류에 분류가 되고요. 오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그 밖에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분류되는 건 대표적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류가 됩니다. 비식용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카락, 동물 털, 그 다음에 뭐 새 깃털, 뼈, 그다음에 이 동물의 이빨 같은, 그 다음 상아 같은, 아이보리, 산호, 그다음에 향료성 동물성 생산품들, 뭐 의료용품만 만들 수 있는 동물성 생산품들, 이런 것들 주로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일부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류부터 4류까지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들을, 5류는 비식용에 해당하는 것들, 1류는 이거 가지고 들어오면 보통 뭐 많이 하죠? 도축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살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축만 하는 건 아니죠. 애완용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 식용과 그 밖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일부가 구성이 1류부터 총 5개류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일부의 부주 규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규정은 이겁니다. 이 부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 동물의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합니다. 자, 0101호의 말 분류가 되죠. 0101호의 말 분류. 망아지는 어디에 분류할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일부 부주기적 1번입니다. 망아지도 말로 분류해라. 송아지는 누구 닮았죠? 엄마소 닮았죠. 엄마소가 어디에 분류돼요? 01025의 소, 살아있는 소 분류가 되죠. 송아지는 엄마소 닮았네. 그러니까 01025 어린 것도 포함한다. 이게 일부 분류할 때 적용돼야 될 규정입니다. 개 어디에 분류될까? 개. 옆으로 다니는 개 말고요. 멍멍 개. 예, 맞습니다. 어디에도 특계가 안 돼 있죠? 제가 특계라는 용어를 설명 안 되는, 특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계기돼, 호의 용어에 명칭으로 이렇게 계기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호에도 딱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죠. 말, 소, 돼지, 면양과 산양, 그 다음에 가금류 나오고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 개가 0106호에 분류됩니다. 강아지는요, 어린 것도 포함한다. 0106호에 분류하면 됩니다. 뱀 어디에 분류할까요? 그것도 0106호. 뱀 새끼. 뱀, 욕이 아니라 새끼죠. 뱀 어린 것도 분류한다. 정갈, 거미 다 0106호에 분류되는데, 0106호에 분류되는 것 중에서 어린 것도 포함한다. 예전에 한때 뱀을 막 밀수하다 그 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입 신고했다가 검사 나가서 손 집어넣어서 막 뱀 물려가지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도 거짓말로 있습니다. 01065에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까지 해서 016부터 해서 뭐 송아지 고기도 당연히 2류에 6으로 포함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것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물고기에는 5류에는 어류에 어린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규정, 일부의 부주규정 2번은 이 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배 전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느나 건조한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탈수. 왜냐하면
무엇이 건조하는 방법인지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것이라는 것은 그 물품에 있는 수분을 빼요. 탈수. 열을 가해요. 증기로 만들어요. 그 물품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증발시켜요. 증기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냉동하고 동결건조, 냉동건조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주기정에 관한 또 호의 용어에 관한 호의 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아주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해설서라는 게 아주 두꺼운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봤는데 한 이 정도 두께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로 4권이 착착착 되어 있어요. 이 4권을 완벽하게 외우시면 시험에 완벽하게 합격합니다. 4권을 다 외우시고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이 4권을 다 외운다는 거는 거의, 왜냐면 외워도 못 써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HS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해설서라는 게 있다. 그 해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길 냉동, 건조, 동결, 공조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동결, 건조도 동일한 의미로 냉동, 건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설서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서의 내용을 써야 되나 주기정 내용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둘 다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주기정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축약되어 있고 그나마 가장 이제 과거에는 좀 어려웠어요. 이 주기정들 내용들 용어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근데 축약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정대로 외워두시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주기정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건조된 거 에는 탈수, 등발, 동결건조라는 걸 포함한다. 그러면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 문제에서 어떤 건조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주기정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건조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내용 중에서 건조라는 단어를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건조라는 단어를 썼다. 그럼 바로 건조라는 의미는 탈수, 증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서술해 나가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주규정 혹은 뉴주규정 보면은 이 부주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 이 뉴주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를 반드시 해석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첫 번째 주규정은 어디에 적용돼요? 일부에 적용돼요. 일부의 부주 2번은 어디에 적용돼요? 일부뿐만 아니라 간섭의 전체에 적용돼요. 한 가지 더 넘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넘어가 있습니다. 인류의 주규정 1번이 있습니다. 제외규정인데요. 제외규정이랍니다. 인류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된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3류, 95류, 그 다음에 30류의 미생물 배양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규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1류에 적용되고 3류에 적용되고 95류에 적용되고 30류에 적용돼요. 부주규정, 뉴주규정 읽어 내려갈 때는 이 주규정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고 어느 주규정에 써져 연관이 돼서 어느 주규정과 쓰여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결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규정을 읽어 내려가실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규정은 일부에 적용, 주규정 1번. 일부 주의 규정은 간섭의 전체에 적용됩니다. 제외규정은 제외규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는 제외규정들이 있어요.
시험에 나올 법한 예, 나중에 39류 플라스틱 제외 규정 가나다로 와봐 자 아자차카타파 거너 뭐 이렇게 돼요. 더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체크해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하는 내용들을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기정들은 그 류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소위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거 그렇게 생각했느냐 안 하느냐가 디테일입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가 합격 여부가 아니라요. 그거는 고득점과 그냥 그나마 평범한 점수. 요거를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류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할 것은 주기정 호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각 류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사항들, 포인트들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수준까지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따라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이제 8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해서 HS 전체를 좀 수업 시간 8월 말 딱 끝나면 그래도 수업 시간에 내가 뭔가 남은 게 있었다. 목표를 이뤘다라는 모두의 목표들이 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들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